내년 대선을 향한 여야 정당과 후보들의 경쟁이 숨가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예비 경선 첫 TV 토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인 민주당 후보들은 국민 면접을 진행하고 있고요.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시기를 놓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경 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민주당 국민 면접이 2시를 좀 넘어서 시작이 됐습니다. 보고 오셨습니까? 네, 1부는 다 예, 봤고요. 예, 2부에서 뭐 블라인드 예. 면접까지는 봤습니다. 예, 지금도 진행 중인데 어떤 네네. 취지로 이렇게 좀 재밌는 형식으로 구성이 된 겁니까? 우선 블라인드 면접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재미있었다. 그러니까 음성 변조를 하고 1번부터 9번 방에 들어가 예. 있고 질문을 뭐 국민들께서 거기 참여하신 국민들께서 질문을 하시면은 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차원인데 누가 누군지 맞추는 재미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음성 그런데 변조가 좀 약했다는 지적도 있긴 하더라고요. 음성 변조는 예. 상당히 그러니까 남녀 구분이 없을 정도로 음성 변조는 잘 됐으나 근데 그동안의 정치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분들은 그 화법이라든지 억양, 말투만 봐도 전부 다 맞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1번부터 9번까지를 다 맞췄었는데요. 예. 많이들 다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노력까지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 좀 관심을 받으려고 노력의 한 부분이다. 예. 그렇게 좋게 봐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 좀 관심을 얻기 위한 타격 경선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좀 평가를 하시는 흥행이라는 거군요. 얘기를 하는데요. 예. 저는 흥행보다는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변화하려고 하고 열심히 국민들께 다가가려고 하니까 저희 민주당 좀 봐주세요. 우리 9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딱딱하지도 않고 소통도 잘하고 이러이러한 정책들이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발 좀 봐주십시오. 라는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을 좀 만들지 않았었나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기획은 열심히 했지만 사실 금, 토, 일 상당히 좀 시끄러웠습니다. 면접관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일련의 과정도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 이경 대변인께서는 그 형식에 대해서 굉장히 네. 그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사실은 이게 스포츠 경기도 그렇고 경선도 그렇고 재미는 사실은 이게 순위 경쟁에서 나오는데 애석하게도 지금 민주당은 너무 그 이재명 지사가 독주하고 예. 있어서 잘 안 보이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들은 많이 하십니다만은 어제 토론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시 접속을 했나 뭐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파격적인 면접관들이 소개가 됐었죠. 예. 처음에는 김경률 회계사 다들 아시는 것처럼 조국 흑서로 유명했던 분 그리고 뭐 김소연 그 벤처기업 예. 대표 뭐 이렇게 늘 있었는데 그 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뭐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예. 여기에 다시 인전 그 유인태 전 수석까지 갔다가 다들 줄 사퇴를 하시고 예. 결국에는 오늘 보니까 김혜영 전 최고위원 그다음에 천관율 기자 정수경 교수 등 이렇게 갖고 이제 면접관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이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런 파격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민주당의 변화가 있었으면 예. 훨씬 좋았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아무튼 예. 경선이 좀 시작이 돼서 7월 11일인가요? 이제 컷오프가 되잖아요. 지금 9분의 맞습니다. 후보가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6분이 이제 결정이 되는 컷오프 지점까지 가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국민들이 생각했던 거와 다른 의외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흥행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최종적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독주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예. 9월 초 마지막 본선에 과반을 확보해서 끝나느냐 아니면 결선이라는 이변이 오면서 그 과정 중에 순위 변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흥행 요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1일에까지 갔을 때 흥행 요소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만 일단 사실 면접관 구성 부분에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그런 파격까지 민주당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일각에서 이런 지적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이 맞는 거고요. 또 그런 지적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해명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인데 근데 좀 오해된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 그게 기획단 자체에서 내정이 됐던 거고 당대표까지 보고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내전 상태에서 당대표에게 보고가 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보고를 하고 변경을 한 것이지 당에서 예. 한번 결정을 하고 번복한 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김경률 회계사가 만약에 면접관으로 됐다면은 흥행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일조를 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럼
그 면접관 자체에서 그동안의 주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주장했던 것이 지금 현재 사실이라면은 뭐 그런 주장도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조국 전 장관의 그 펀드에 관련해서 이거는 조국 펀드다, 조국 가족 펀드다라고 계속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판결된 부분은 1심, 2심, 3심까지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국 펀드가 아니다라는 게 결론인 거고, 그럼 권력형 비리가 들어가 있냐? 권력형 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과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분이 그러면 흥행 부분에서는 일조를 하겠으나, 그럼 이분이 반대쪽으로는 면접관이 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흥행이 아니고 이제 관심을 좀 모아달라고 예. 하는 부분 뭐였냐면, 저희가 지금 경선 일정을 저희가 180일입니다. 60일 정도 저희가 앞서 있죠, 국민의힘보다. 예. 근데 이걸 경선을 좀 미루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원들께서 반대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출마 선언은 7월 초에 합니다. 그럼 7월 11일이 예비 경선, 그러니까 컷오프가 있는 것인데 예. 거의 열흘밖에 되지 않습니다. 열흘 동안에 민주당 자체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런 결과의 일원으로 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열흘 동안에 아주 바삐, 그러니까 열흘 동안에 바삐 움직이는 과정에서 오늘이 지금 거의 뭐 3분의 1밖에 지나지 예. 않았는데, 그럼에도 지금 이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민주당이 되게 노력하는 모습이 국민들께서 봐주시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흥행 부분으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뭐 지금까지는 성공은 반은 성공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반은 성공한 것 같다라는 자평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뭐 앞서서도 사실은 확정된 게 아니고 당 대표의 이제 결정에 따라 좀 번복된 게 아니다, 오해를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실 당 대표가 너무 목소리가 안 먹혀드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일각의 지적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그건 좀 불가피한 것 같아요. 양당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 레이스가 일찍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이제 그 당선이 돼서 지금 대표 역할을 하십니다만, 예. 불가피 이건 후보들 간의 사활을 건 경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대표의 시간보다는 저는 후보의 시간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예. 고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이 건으로 인해서 뭐 그 진위 여부는 좀 더 더 지나서 나와야겠습니다만, 그 건과 별개로 지금까지 뭐 부동산 정책이나 아니면 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줬던 몇몇 모습들만으로도 본인이 뭐 하고자 하는 변화는 많이 모색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예. 지금부터는 사실은 뭐 이게 사활을 견 경쟁 속에서 불가피 후보들의 시간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라, 예. 송영길 대표가 이 건으로 뭐 크게 리더십을 상처를 받았거나 예. 앞으로 뭐 당 그다음에 후보 간에 굉장히 갈등이 뭐 잠재돼 있던 게 노정이 된다든가 그렇게 볼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11일 이후 경선 레이스가 들어가면 더 많은 일들이 후보들 중심으로 저는 당이 불가피 움직일 수밖에 없다. 예. 여기에 오히려 주로 봐야 될 관건은 당대표와 후보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와 후보 간의 어떤 갈등들이 이제 노정이 되고 예. 그 문제들을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흡수해서 승화시켜서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저는 민주당이 앞길이 좀 순탄하게 갈 건가 아니면 굉장한 큰 파열음들이 나올 건가, 예. 이게 지켜볼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송영길 대표도 오늘 그 국민 면접 시작하기 전에 후보들이 좀 빛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판을 깔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제도 후보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어젯밤 첫 TV 토론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인 정책이죠. 기본소득을 두고 다른 후보들의 맹공이 이어졌습니다. 들어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처음에 100만 원 얘기를 했다가 또 재원 대책이 없다고 하니까 50만 원으로 줄였다가 수시로 이렇게 말씀이 바뀌는 것 같아서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혼란해하실 것 같고, 분이, 그리고 야당 정치인들하고 그렇게 논쟁을 하셨던 분께서 그거 이제 재고약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우리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정책적 신뢰를 얻지 못하면 불안한 정치인이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직 공약 발표를 하나도 한 게 없기 때문에 그걸 일본 공약이라고는 할 수 없고, 저는 이제 순차적, 단계적 도입을 말씀을 드렸었지 그 이후에 바뀐 게 없습니다.
네, 사실 뭐 1위 후보에 대한 공격이야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이 기본소득을 두고 말을 바꾸는 정치인이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거든요.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1번 공약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좀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도 보이기도 했거든요. 이게 참 난감한 게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보시는 관점에서는 뭐 발을 뺀다, 물러난다 이렇게 또 보실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을 또 국민께 설득하는 것도 이재명 지사의 뭐 과제인 거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공약 발표는 아직 안 한 거 맞고요. 네. 그럼 그 공약이 뭐 1위까지는 아니어도 아마 뭐 선두권 공약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렇게 국민소득이라는 것은 기본소득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두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주제가 될 겁니다. 뭐 명칭은 기본소득이냐 다른 거냐 이렇게 바뀔 수는 있지만 그런 기본 틀은 화두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금액을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 뭐 점차적으로 바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세 저항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에서 얼마나 뭐 혜택을 받냐 이런 부분을 뭐 이런 주제를 좀 차치하더라도 조세 저항이 가장 강력한 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을 내는 혜택이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에서 비롯해서 전 국민으로 이제 기본소득을 얘기를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책은 얼마나 그 정책을 만든 사람, 제안한 사람과 그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 간의 토론을 통해서 그게 융통성 있게 좀 단단하고 안전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느냐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예. 공약을 이미 딱 내놓고 이 공약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지사의 저런 태도는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본인께서 과거에 주장했던 것을 계속 주장을 했다면 그것이 더 뭐 불통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지사는 소통면에서 상당히 강한 면이 있잖아요. 네. 그것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 전국민 기본소득,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대해서 일례로 이 지사가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이 경직성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그때 성남 때 얘기를 한 게 그 가로등을 교체하는 게 경직성, 그러니까 굳혀진 경비라고 합니다. 여기서 20%를 빼고 나니까 교복을 무상으로 줄 수 있고 산후조리원에 혜택을 줄 수 있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경직성 경비를 어느 정도 손을 볼 수가 있다라고 여지를 좀 열어놓은 게 있고 저는 이제 국민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 국민 입장에서 인도의 보도블록이 다 이렇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국민 입장에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불용 예산이 생길까 봐 없애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딱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직성 예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손볼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과제로 남은 것은 이것을 손본다고 해서 기본소득, 전 국민이 다 누릴 수 있는 기본소득에 도달할지는 네. 이거는 다시 계속 좀 손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재명 지사의 뭐 해명이라든가 반박이 틀린 건 아니었다, 결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반 이재명 연대도 주목을 받긴 했지만 추미애 전 장관이요. 사실 이재명 지사를 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좀 시선을 끌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했을지에 대해서 예.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번 토론회뿐만 아니라 지난 경선 연기 논란에서도 추미애 전 장관이 전 이재명 지사와 같은 입장을 보였어요. 박용진 의원하고 같이 경선을 연기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지지 기반이 좀 다르기 때문에서 비롯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네. 뭐 여론조사 각종 여론조사 나오는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대단히 좀 독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인전 지지층들을 어떻게 끌고 와야 되느냐에 이재명 지사가 안고 있는 지지층과 추미애 전 장관이 갖고 있는 지지층이 그다음에 추미애 전 장관이 목표로 하고 있는 지지자들이 예. 좀 다르거든요. 저는 거기서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현재 컷오프 국면 그다음에 본 경선에 들어가는 국면에서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표를 갖고 오는 것보다는 나머지 이낙연, 정세균 등등 제 네. 후보들이 갖고 있는 표를 여하히 결집시켜서 이재명 지사가 이게 대립할 수 있는 네. 그런 세력이나 지지도를 구축하느냐가 저는 이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예. 그 전략으로 가고 있지 않나.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하고는 굳이 각을 세우지 않고 그리고 반 이재명 전선에 굳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독자적인 지지 세력층을 공고히 하는 그런 예. 전략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이재명 지사의 독주로 예비 경선이 끝날 것이냐 아니면 좀 혼전 속에서 이재명 지사 좀 위협을 받을 것이냐의 흥행이 달려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여권에서 꼽는 지금의 후보들에서 꼽는 다크호스가 있다면 어떤 후보를 좀 꼽으시겠습니까? 어제와 오늘 토론회를 보시고 예. 국민 면접을 보시면은 오늘도 뭐 국민 면접에서 블라인드 면접에서 2위를 하신 이광재 후보가 예. 처음에는 지지율 그러니까 그 상위권 그룹에 있지 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후보와 단일화 얘기가 나왔을 때 모두들 예상을 했던 것이 아마 정세균 후보가 후보가 되고 이거 좀 지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 평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그러니까 지지를 받는 상황을 보면 아직 뭐 여론조사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좀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뭔가 홀리는 그런 재주가 있으시다. 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막 청년들한테 20대들한테 질문을 받으면 본인은 게임에 대해서 아주 예. 적극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20대한테 질문을 못 받았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앞으로 토론회가 저희가 국민 면접에 한 번 더 남았고 예. 또 토론회 3번 정도 더 남았습니다. 그럴 때 그 빛을 좀 더 발휘하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1위가 너무 좀 확고하게 1위의 자리에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흥행에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후보들이 실은 되게 빛나는 후보들이 많거든요. 그런 후보들이 본인의 색깔을, 본인의 빛을 바라면은 좀 지지층도 되게 경쟁에서 견주어 보지 예. 그럴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자막 뉴스에서도 봤지만 예. 민주당 이제 제 후보들을 보면은 이 야당의 이준석 효과의 바람, 그래서 세대 교체의 바람, 그래서 박용진 후보의 등장이 좀 보여지고요. 예.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지지층,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하는 추미애 전 장관의 급등이 지난주 이렇게 보여진 대목이었던 것 같아서 아마 추미애 전 장관의 지지율, 박용진 의원의 지지율 이런 것들이 이 컷오프 과정까지는 예. 지켜볼 주요한 대목 아닌가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분께서 꼽아주신 이광재 후보 그리고 박용진, 추미애 후보가 선전을 할지 뭐 남은 기간 동안 좀 판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봐야죠.근데 네. 이제 정세균 후보와 이광재 후보는 내일이죠. 7월 예. 5일 날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예. 이제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두 후보 간에. 그러면은 두 후보 간에 그 방식이 어찌 됐든 간에 어쨌든 한 후보는 좀 예.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쎄 지금까지 전체 추이로 보면은 이광재 후보가 오늘 블라인드 면접에서 보여줬던 그 현란함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 예. 기회가 있을지 예. 좀 지켜볼 예, 대목이다라고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예, 저희 야권 얘기도 좀 시간이 없는데 지금 짚어봐야 돼서 야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요. 네. 권영세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8월에 경선 버스에 탈 수 있을까가 가장 관심인데 일단 뭐 정확한 답을 내리진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만찬에서도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의 말과 윤석열 전 총장의 말이 조금 뉘앙스는 다릅니다만 예. 저는 궁극적으로 경선 버스가 출발할 걸로 예정돼 있는 8월 말에 8월 말 전에 아마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합류를 하지 8월 않을까라고 말. 예상을 예.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예정했던 8월 말에 경선 버스가 무난히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까지 포함해서 예. 출발을 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지난주인가 대권 출마 선언을 했죠. 정치 참여와 함께.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이 생겼는데 이 상황에서의 향후 뭐 다음 주간에 일주간에 요즘에는 이제 언론사하고 여론조사 기관이 굉장히 조사를 많이 예. 하니까 이 조사의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의 판단, 그다음에 입당 시기가 다소 빨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민생 투어 이후에 합류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고 라고 결정이 된다고 봐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8월 말 전에 합류해서 경선 버스에 오르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지금도 사실은 최적의 타이밍을 놓쳐가고 있다라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예. 있어요. 그래서 안에 내부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의 그 노선에 대한 선명성이나 뭐 경쟁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을 텐데 그게 빨리 정리됐으면 하는 예.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도 조금 적정 시기를 놓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결국에는 입당의 명분이 필요하진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이번에 출마 선언문이 실은 윤 전 총장이 중도층을 확대하겠다, 중도층의 지지를 받고 예. 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출마 선언문을 보시면은 보수 중에서도 아주 극보수, 뭐 약탈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극보수한테 손을 내미는 그런 출마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8월 말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윤 전 총장의 캠프에 정무적인 감각이 좀 있으신 분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빨리 입당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뭐 부인의 그 인터뷰 발언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만약에 정무적이면 그런 인터뷰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질의응답, 그러니까 기자의 질의응답에 대한 어떤 태도, 예. 뭐 기자의 질문을 자른다든지 이런 태도, 뭐 이런 부분도 저는 좀 지시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조율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이고, 결정적으로는 장모의 실형 선고입니다. 실형 선고 부분에서도 물론 뭐 결혼 이후다, 뭐 결혼 전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명확하게는 결혼은 2012년 3월인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은 2013년도에 일어난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 후보라면은 국민의 감정을 어떻게 건들 것인가에 네. 대해선 정무적인 판단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고자 빨리 입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알아봤는데 예. 윤 전 총장 캠프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는 것 같고 예. 국민의힘에서는 왜 지금 입당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시간이 부족해서요. 다음번에 두 분 모시고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시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이경 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